여러분, 집안에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만 새어나간다면 지금 당장 시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계 하나 제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꽉 막혔던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똑딱똑딱. 이게 그냥 시간 가는 소리로 들리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지갑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소리. 바로 재물의 북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북을 만약 엉뚱한 곳에 두고 마구잡이로 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돈 들어오는 흥겨운 장단이 아니라 돈 나가는 구슬픈 곡소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고 아끼며 사는데도 월급은 통장을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고 갑자기 차가 고장나거나 가족이 아파서 목돈이 쑥 빠져나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게 다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바로 집안의 재물북이 잘못된 위치에서 엉뚱한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0분짜리 소리책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 집안의 시계가 돈을 잡아먹는 하마에서 돈을 불러 모으는 황금 거위로 바뀌는 놀라운 비법을 속 시원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멈춘 시계는 곧 멈춰버린 재물운을 뜻하고 시끄러운 시계는 사방으로 흩어지는 돈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시는데 의외로 그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여러분 집거실 벽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댁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고 아내분은 알뜰하기로 소문난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집은 늘 돈 문제로 아슬아슬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낼 때가 되면은 꼭 돈이 모자라고 경조사라도 생기면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죠. 그야말로 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가 그 댁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아주 멋지고 값비싸 보이는 벽시계가 걸려 있었는데 바늘이 꼼짝도 하지 않고 멈춰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고 여쭤보니 몇 년 전 이사 올 때 선물 받은 건데 어느 순간부터 멈췄지만 디자인이 예뻐서 그냥 장식으로 두고 보셨다는 겁니다. 풍수에서 멈춘 시계는 죽은 시간, 얼어붙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흐름, 즉 기운의 흐름이 막혔으니 돈의 흐름도 멈추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그 시계를 떼어내고 근처에서 산 평범한 원형 시계를 걸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아내분에게서 정말 신기하다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뒤로는 이상하게 돈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일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집은 부부가 그렇게 돈 문제로 싸웠습니다. 평소에는 사이가 참 좋은데 월급날만 되면 이상하게 서로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로 큰 다툼을 벌이곤 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안방 침대 맞은편에 아주 세련된 삼각형 모양의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뾰족한 모양은 풍수에서 살기, 즉 보이지 않는 칼날과 같습니다. 부부가 매일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면서 그 칼날 같은 기운을 정면으로 받고 있었으니 돈 문제만 나오면 서로를 핥히고 상처를 냈던 겁니다.
그 시계를 당장 떼어내고 둥근 모양의 작은 탁상 시계로 바꾸시라고 조언해 드렸죠. 그 후로 그 집에서는 돈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집은 온 가족이 돈은 잘 버는데 이상하게 목돈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다 큰 자식들까지 각자 수입이 괜찮은데 집안에 큰 돈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집안 곳곳에 널려있는 시계 때문이었습니다. 거실, 주방, 안방, 아이들 방, 심지어 화장실 앞 복도까지 시계가 무려 7개나 있었습니다. 편리하다는 이유였지만은 풍수적으로 볼 때 이건 최악의 배치입니다. 시계가 너무 많으면 재물의 기운이 하나의 큰 물줄기를 이루지 못하고 사방으로 찢어지고 맙니다. 마치 훌륭한 연주자들이 모인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 없이 저마다 다른 곡을 시끄럽게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화음, 즉 목돈이 만들어질 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집에는 시계가 몇 개나 있나요? 그리고 혹시 멈춰 있거나 뾰족한 모양의 시계는 없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한번 남겨보세요. 나의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됩니다. 대체 풍수에서 시계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시계가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 즉 살아있는 기운 그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기운을 내 편으로 만들고 잘 다스리는 사람만이 재물 또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시계가 없던 시절에도 해의 움직임, 달의 모양, 물의 흐름처럼 자연의 박자를 읽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자연의 이치를 삶의 지혜로 삼으셨죠. 현대의 시계는 바로 그 위대한 자연의 박자를 우리 집안으로 고스란히 들여온 작은 태양이자 멈추지 않고 흐르는 작은 강물과도 같습니다. 태양이 활기찬 생명력을 주듯 강물이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듯 잘 관리된 시계는 우리 집의 생기와 재물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시계를 재물의 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계의 똑딱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한번 똑 하고 울릴 때 새로운 기운이 생겨나고 다음 딱 하고 울릴 때 그 기운이 현실의 재물로 단단하게 응축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재물의 북소리가 우리 집 어느 곳에서 어떤 장단으로 울리느냐에 따라 우리 집 재물 창고의 크기와 깊이가 결정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건강을 살필 때 가장 먼저 맥을 짚어보듯 저는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의 기운을 살피기 위해 가장 먼저 시계를 봅니다. 시계는 바로 집 안에 맥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맥박이 일정하고 힘차게 뛰어야 건강하듯 집도 시계라는 맥박이 고르게 뛰어야 비로소 건강하고 활기찬 공간이 됩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약해지면 몸에 병이 들 듯 시계가 멈추거나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 집안의 돈줄도 병이 들고 막히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 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부자가 된 비결을 묻자 그는 가게 틀을 잡을 때 딱 한 가지만 본다고 했습니다. 바로 물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물의 소리란 진짜 냇물 소리가 아니라 돈의 기운, 즉 재물이 흘러가는 길목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명당에 가게를 낸 뒤에도 가게 한가운데 늘 작은 물시계를 두고 그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내 재물이 이 물방울처럼 끊임없이 쌓이는구나 하고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물시계는 단순한 시간 측정 도구가 아니라 재물을 불러 모으는 돈의 종소리였던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계가
바로 그 부자 상인의 물시계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시계는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돈벼락을 막고 있던 장애물을 치우고 재물운이 샘솟게 할 황금 지도를 공개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없으니 딱 두 곳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떠오르는 해의 자리와 풍요로운 곳간의 자리입니다. 이 두 곳에 시계를 두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될 겁니다. 첫 번째 황금 자리는 바로 거실의 동쪽 벽입니다. 거실 동쪽 벽에 시계를 걸면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여러분의 재물운이 힘차게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동쪽일까요? 동쪽은 하루를 여는 해가 떠오르는 방향입니다. 풍수에서는 이 방향을 새로운 시작, 무한한 성장, 그리고 가장 활기찬 생명의 기운이 샘솟는 원천으로 봅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신 분, 혹은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가정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습니다. 동쪽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 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곁에서 자, 힘내, 어서 일어나서 돈 벌러 가자. 넌 할 수 있어. 하고 힘차게 외쳐주는 응원가의 소리가 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울리는 시계 소리가 마치 돈나무 씨앗에 매일 아침 신선한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저녁이 되면 풍성한 열매, 즉 재물을 맺게 되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바로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자리가 동쪽 벽입니다. 두 번째 황금 자리는 정말 의외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방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주방에 시계를 제대로 두면 가족의 건강이 좋아지고 신기하게도 돈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풍수에서 주방은 단순히 밥을 짓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에너지 발전소이자 식복과 재물이 쌓이는 곳간입니다.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 잘 익은 과일이 식탁 위에 놓여있는 모습, 냉장고가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이 모든 것이 풍수에서는 돈이 쌓이고 풍요가 넘치는 모습과 같다고 봅니다. 이곳에 시계를 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식복이 끊이지 않고 풍성해지며 이는 곧 가족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돈은 이상하게도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에게 가서 붙게 마련입니다. 몸이 아프면 돈을 벌 수도 지킬 수도 없으니까요. 특히 식탁에 앉았을 때 잘 보이는 벽이나 우리 집 재물 창고인 냉장고 근처의 벽에 작은 시계를 걸어두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 시계를 보면서 우리 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풍요로워지는구나 하는 긍정적인 기운을 온 가족이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새로운 돈을 벌고 싶고 힘찬 기운이 필요하다면 거실 동쪽 벽, 지금 가진 돈을 잘 지키고 가족의 건강과 함께 재산을 불리고 싶다면 주방, 정말 간단하죠. 좋은 자리가 있다면 당연히 최악의 자리도 있겠죠. 시계를 여기에 두는 것은 마치 내 손으로 힘들게 번 돈을 봉투에 담아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만약 여러분의 시계가 이 네 곳 중 한 곳에라도 있다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당장 옮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더 이상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자리는 바로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면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현관 정면에 걸린 시계를 옆쪽 벽으로 살짝 옮기는 그 순간부터 밖으로만 향하던 돈의 물줄기가 신기하게 집 안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할 겁니다.
현관은 사람뿐만 아니라 온갖 복과 재물이 들어오는 우리 집의 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계가 떡하니 보이면 이건 마치 들어오려는 손님 얼굴에 대고 시간 다 됐으니 볼일 끝났지요. 어서 나가세요 하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오려던 귀한 손님, 즉 재문이 문 앞에서 민망해서 도로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최악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돈 세는 자리는 베란다와 창문 옆벽입니다. 창문 옆에 걸린 시계를 집 안쪽 벽으로 옮기기만 해도 그동안 바람과 함께 속절없이 빠져나가던 돈이 집안에 차곡차곡 머물기 시작합니다. 창문과 베란다는 환기를 시키는 순기능도 있지만은 풍수적으로는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가장 큰 통로입니다. 우리가 애써 재물의 북을 힘차게 치고 있는데 그 북소리가 울리자마자 열린 창문 밖으로 쌩 하고 흩어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한가요? 열심히 북을 쳐봐야 소리가 동네 밖으로 다 새어나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 최악의 자리는 화장실과 마주보는 벽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시계를 치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돈이 더 이상 더러운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는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씻어내듯 집안의 나쁜 기운과 정체된 기운이 빠져나가는 하수구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불러 모으는 신성한 북인 시계를 이 하수구와 마주보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계가 만들어내는 귀한 재물의 기운이 그만 화장실의 물기운에 휩쓸려서 몽땅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변기물을 내릴 때마다 내 돈도 함께 안녕하고 떠나보내는 것과 같은 무서운 자리이니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에 머리 맞춥니다. 침실. 특히 내 머리 바로 위에 있는 시계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며 돈에 대한 초조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잠자리는 하루 동안 소진된 나의 기운을 다시 채우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충전소입니다. 그런데 머리맡에서 계속 똑딱 소리가 들리면은 우리 뇌는 잠을 자면서도 쉬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 밤 잠을 설치면 다음날 컨디션이 엉망이 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며 건강까지 나빠집니다. 결국 돈을 벌고 지킬 힘 자체가 약해지는 겁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그 보약이 바로 돈을 부르는 최고의 명약임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명당 자리에 시계를 두었다고 해도 시계 자체가 음치이거나 고장난 악기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계를 평범한 시간 알림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신시키는 아주 특별한 관리,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둥근 시계는 돈을 저절로 굴려주고 조용한 시계는 돈을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시계의 모양과 소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풍수에서 가장 좋은 시계 모양은 단연코 원형입니다. 둥글둥글한 모양은 모난 곳 없이 부드러운 순환과 조화, 그리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돈도 사람도 모나지 않게 부드럽게 굴러 들어오게 만드는 힘이 있죠.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쓰던 엽전이나 지금 우리가 쓰는 동전이 왜 둥근 모양일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날카로운 삼각형이나 별 모양 혹은 불규칙하고 뾰족한 모양의 시계는 그 끝에서 살기라고 하는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냅니다. 이런 시계를 걸어두면 가족 간의 돈 문제로 다툼이 잦아지거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북소리는 요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들리듯 말듯 은은하게 울리는 것이 진짜 부자를 만드는 소리입니다. 돈은 조용히
남들 모르게 들어와 쌓이는 게 진짜 알부자 되는 길 아니겠어요?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시계 소리가 크다면 그건 재물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신경을 갉아먹는 불안의 소음일 뿐입니다. 둘째,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계를 5년에 한 번씩만 바꿔줘도 집안의 묵은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기운이 샘솟게 됩니다. 시계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시간의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는 스펀지와도 같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면 그 안에는 좋은 기운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투었던 기억, 아팠던 기억, 돈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에 나쁜 기운까지 잔뜩 배어서 기운 자체가 탁해집니다. 오래된 북가죽이 낡으면 소리가 둔탁하고 힘이 없듯 오래된 시계는 재물을 불러들이는 힘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새 시계로 교체해서 집안의 기운을 새롭게 환기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사, 자녀의 결혼, 정년퇴직처럼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는 반드시 새 시계를 걸어 새 출발을 알리는 힘찬 북소리를 울려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단 한 번 시계의 먼지를 닦아내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풍수에서 먼지는 정체된 기운, 묵은 가난을 상징합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시계는 시간이 멈춘 것과 같습니다. 재물을 부르는 북 위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면 그 소리가 맑고 힘차게 울릴 리가 없겠죠. 매주 주말 시간을 정해놓고 마른 헝겊으로 시계 유리를 닦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묵은 가난아, 먼지와 함께 사라져라. 새로운 재물아, 햇살처럼 들어오너라.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나의 재물운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새로운 복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주술이자 신성한 의식입니다. 여러분은 시계를 마지막으로 언제 닦으셨나요? 혹은 지금 시계를 사용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재물운이 더욱 활짝 열리도록 좋은 기운을 가득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 공부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우리 집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든 빌라에 사시든 혹은 작은 원룸에 사시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서 돈복 터지는 시계 배치법을 상황별로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구조가 대부분 비슷비슷해서 거실 동쪽 벽을 찾기가 어렵거나 이미 소파나 텔레비전이 자리를 차지해서 시계 걸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동쪽이라는 방향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벽을 우리 집의 기운 솟는 동쪽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곳에 둥글고 소리가 은은한 시계를 거세요. 만약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차선책이 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거실의 대각선 방향 가장 안쪽 자리가 바로 재물이 쌓이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예쁜 탁상 시계나 작은 스탠드 시계를 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빌라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공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합니다. 거실의 동쪽 벽이나 햇살이 잘 드는 곳에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벽시계를 걸어서 집안 전체의 기운을 바로잡아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주방의 식탁 옆이나 냉장고 근처에 작고 예쁜 시계를 하나 더 두어 풍요로움을 더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하나의 큰 북과 하나의 작은 종의 조화입니다. 큰 북이 전체적인 재물운의 기틀을 잡고 작은 종이 식복과 건강운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원리지요. 이 배치는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다만 시계는 집안 전체에 딱 2개까지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기운을 분산시키니 욕심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혼자 사시는 분들, 공간이 좁아서 침실과 주방, 거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죠. 이럴 때는 좋은 자리를 찾는 것보다 절대 안 되는 최악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침대 머리맡,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화장실 맞은편, 그리고 기운이 바로 빠져나가는 창문 바로 옆, 이 3곳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책상 위나 현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벽입니다. 좁은 공간일수록 기운이 예민하기 때문에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작은 디지털 시계나 아담한 원형 탁상 시계를 두어 공간의 기운을 어지럽히지 않고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좁은 공간일수록 시계 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은 대궐 같은 집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약속했던 황금시계의 비밀 법칙을 드디어 알려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풍수를 연구하며 얻은 아주 특별한 비법이니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 시계를 사거나 기존 시계의 위치를 좋은 자리로 옮긴 바로 그 첫날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시계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시간은 하루 중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솟구치는 시간, 옛날부터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시간이라고 불리는 진시입니다. 똑딱이는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3번 힘주어 외치세요. 시간과 함께 나의 재물도 나날이 불어난다. 시간과 함께 나의 재물도 나날이 불어난다. 시간과 함께 나의 재물도 나날이 불어난다. 이것은 시계의 재물의 영혼을 불어넣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을 다해 실천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 시계는 더 이상 평범한 시계가 아니라 오직 당신만을 위해 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재물자석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시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정말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평생 돈 걱정 없는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줄 단단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풍수는 결코 어렵고 복잡한 미신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바꾸어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해지기 위한 우리 조상님들의 생활의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혹시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 집의 시계는 내 재산을 밤낮으로 지켜주는 가장 충직한 파수꾼이다. 이 든든한 파수꾼을 가장 좋은 자리에 정중히 모시고 늘 깨끗하고 귀하게 대접한다면 그 파수꾼은 평생토록 나를 위해 복을 물어다 주고 행운을 지켜줄 것입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가게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화장실 맞은편에 있던 시계 하나를 주방 쪽으로 옮겼을 뿐인데 뚝 끊겼던 손님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던 그 기적 같은 이야기. 거실에 멈춰있던 시계를 버리고 새로운 시계를 동쪽 벽에 걸었더니 밑 빠진 독처럼 줄줄 새던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그 어르신의 이야기. 이것은 결코 먼 나라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작은 용기를 내어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계를 볼 때마다 그저 시간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마세요.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어 보세요. 그 긍정적인 마음의 파동이 시계가 가진 기운과 만나 공명을 일으키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큰 부와 행운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길 겁니다. 시간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똑같은 시간을 재물이 쌓이는 황금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작은 지혜와 소중한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그 선한 에너지는 분명 여러분 가정에 더 큰 복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바꾼 시계 위치나 실천 후에 겪게 된 작은 변화들을 남겨주시면 아직 망설이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아주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필요할 것 같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지인들과 널리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베푸는 좋은 정보와 나눔이 또 다른 복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째까기는 시계소리와 함께 좋은 기운과 풍성한 재물운이 영원히 그리고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